수업할 직전의 준비를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수업을 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 레디라는 버튼이 나오죠. 물론 옆으로 했을 때는 영화 슬레이트, 영화에서 쓰는 슬레이트 같은 게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레디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고 라이브 버튼으로 바뀌는데, 이때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선생님의 아이디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지금은 바꾸실 필요 없고 720p 이런 게 나오는데, 720p라는 말은 이 영상의 해상도를 얼마나 깨끗하게, 그러니까 촘촘한 고해상도로 내보내겠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건 1080p가 좋아요. 1080p. 1080과 720이 무슨 뜻이냐면 영상의 짧은 쪽,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짧은 쪽이고, 영상을 이렇게 했다면 여기가 짧은 쪽이잖아요. 짧은 쪽에 보이지 않지만 칸의 개수가 720개, 우와, 굉장히 많은 겁니다. 720개의 아주 작은 칸으로 이루어진 그런 영상을 찍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1080p는 720p보다 더 아주 짜잘하게 더 자세하게 나누겠죠. 그래서 실제로 글자가 굉장히 많은 어떤 문서를 보여줄 때는 720p보다 1080p가 더 해상도가 높아서 그게 영상 내용으로 보여주기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20p 이 부분을 눌러서 해상도를 눌러서 720p, 1080p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80p로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라고 하시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적인 수업 영상에서는 720p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 영상의 속도가 원활하게 나가는 데를 생각해 본다면 720p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유 아이콘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거나 트위터로 공유하거나, 또는 난 페이스북 트위터 아닌데 라고 하실 땐 링크 복사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링크 내용이 복사가 되어서 선생님들께서 카카오톡, 밴드, 뭐 SMS 이런 것으로 이 링크를 보내실 수 있어요. 자, 방송을 하기 전 준비했을 때 고 라이브 버튼을 보고 있을 때 한쪽에 이렇게 공유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고 링크 복사를 누르신 후에, 그 다음 이미 링크가 복사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밴드나 카카오톡, SMS, 뭐 인스타그램 어디든지, 또는 뭐 선생님 학교의 학생들 홈페이지든지 뭐 구글 클래스룸 어디든지 이 링크를 그곳에 붙여 넣으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일일이 치지 않아도 이렇게 복사된 링크 내용을 눌러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시라고 여기에 공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자, 이제 수업해야지 라고 할 때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죠. 바로 음소거를 해제했는지 보러 가셔야 돼요. 그렇지, 잠시 음소거 해제 보러 가셔야 돼요. 프리즘 라이브가 이 마이크 온 오프가 이 첫 화면에서 딱 보이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고 라이브 버튼에 음소거 상태이다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여기를 들어가지 않아도 딱 알 수 있을 텐데, 네이버에 제가 한번 건의해 볼까요? 자, 여기 점 3개 눌러서 왜 마이크 오프 해야 되는지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5분쯤 전에는 고 라이브를 해라. 대신 고 라이브로 나가는 동안 본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소리, 전화 벨 소리, 뭐 문 닫는 소리, 뭐 물 마시는 꿀꺽꿀꺽 소리 같은 게 다 나갈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꺼놓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업 종이 치고
학생들이 오면 여기에 학생들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왔는지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할 적에 한 27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제가 1, 2교시 수업할 때 200명 조금 넘게 들어와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는 빨리빨리 안 차지만 이제 방송 쭉 수업을 운영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들어왔나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종이 쳤습니다. 종이 치면 이제 마이크를 켜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불필요한 소리가 녹음되지 않도록 전화 같은 거 다 진동으로 해놓고 나 방송한다, 여러분 저 방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공지하고 마이크를 딱 켜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팁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실 적에 목소리가 잠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미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꺼내서 책상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애들이 수업 듣다가 다 자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목소리가 음이 좀 높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도적으로 라이브 수업을 하시거나 영상을 이렇게 만드실 때 목소리를 조금 더 톤을 올리시면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잘 녹음될 거예요. 진짜 그런가 궁금하시면 선생님들 유튜브에 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유튜브의 목소리 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낮게 방송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극도로 이런 목소리를 쓰지 않고 이런 목소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높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3번의 이 두 가지는 선생님들과 아까 실습을 해봤습니다. 마이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해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이미지나 음악을 딱 준비해서 방송을 딱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센스 있는 수업 운영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스마트폰 쓰기보다 노트북으로 하는 걸 더 즐기긴 해요. 왜냐하면 노트북에서 설정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까다롭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배경음악 틀어놓고 로고 띄우고 막 하다가 배경음악을 쫙 줄이면서 여러분 안녕 미술 시간이 왔어요 뭐 이러고 잠깐 중간중간에 음악도 막 틀어주고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운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음악, 그리고 뭐 스티커, 감정, 뭐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시면서 적절하게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이런 라이브 수업 또 라이브 스트리밍 수업을 하실 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나를 보시면 그것도 좋아요. 뭐 같은 느낌이냐면, 내가 늘 거울로 보던 내 모습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별로 뭐가 변해야 되지? 나는 어떤 옷을 입으면 좋지? 이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거울로 봐오던 내 모습이라. 그래서 내 수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라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조금씩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영상, 유튜브에도 보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올리신 수업 라이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나 보고 야 이렇게 하는 건 참 좋겠다 라는 팁들을 아낌없이 다 흡수하세요. 나 이런 거 나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들 하는 방식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저에게 만약에 댓글을 다시잖아요. 그러면 댓글들이 여기에 막 올라옵니다. 댓글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생님도 댓글을 달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풍선 같이 되어 있는 아이콘이 댓글을 달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어요. 물론 글자를 하나씩 타이핑하기가 수업 중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에 키보드가 음성 입력을 지원한다면 일부러 타이핑하지 마시고 타이핑 내용을 말씀으로 하셔도 되겠죠. 댓글을 달아주셔서 전송하면 이제 이렇게 계속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학생들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댓글들이 다 떠요. 하지만 수업 중에 이렇게 댓글 달고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 4 곱하기 2가 8이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댓글을 다시겠어요? 라이브 중이니까 그래 민철이가 그렇게 말했구나.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4 곱하기 2는 8이야.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4 곱하기 2는 8이야. 뭐 이런 걸 써주고 싶어요. 화면에서.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제일 먼저 사용했던 이 마술봉 같은 아이콘 기억하시죠? 막대기에 반짝반짝 별들이 옆에 있어요. 얘를 누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에 AR 기능으로 또는 프레임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 봤어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뱀같이 생긴 게 있는데 얘가 바로 화면에 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4 더하기 4가 되니까 8이지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깔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여기 있는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을 쓸까 정하셔서 자, 4 곱하기 3은 그럼 뭘까 얘들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색깔을 지정하시면서 직접 써보시면 되는데 이 기능은 이렇게 펜을 가진 스마트 기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 그 다음에 LG에서도 이렇게 펜을 지원하는 것들 펜을 지원하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 자료, 수업 내용을 보여주시는 그 화면 위에다가 곧바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때 잘 안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이 댓글이 있는 부분이 안 그려져요. 이런 망할. 그래서 댓글이 있으니까 내가 그림을 갑자기 그리고 싶은데 안 되겠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아이고. 자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다오. 잘 되죠? 자 나를 불편하게 하지. 그래서 댓글이 없으면 이렇게 화면에 글자를 쓸 때 좋아요. 선생님들이 펜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많이 활용해 보시고 특히 만약에 선생님 저는 펜이 없는 스마트폰인데요 라고 하시면 요번에 이제 폰 바꿀 때가 다 됐다 라고 하시면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펜이 있는 스마트폰을 쓰면 또 장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꾸셔도 좋겠죠 선생님? 네 그러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소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서 취소를 하시면 되고 아이고 너무 지울 게 많다 라고 하시면 휴지통을 눌러서 한 방에 싹 지우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 스크린캐스트라는 기능을 쓸 예정이에요. 스크린캐스트 기능은 선생님들이 아마 실제로 이걸 쓰신다고 하면 가장 많이 쓰실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요 스크린캐스트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또는 선생님 저는 체육교사인데 이렇게 카메라로 제가 실제 체조하는 영상 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카메라를 쓰시겠지만 아마도 많은 선생님께서는 이런 카메라를 쓰시기보다 수업 내용인 것을 아마 화면에 띄우고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열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학생들하고 수업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잘 떠주기 바랍니다. 자, 나타나라. 이렇게 이런 게 떴어요. 물론 이때는 아무래도 화면이 이렇게 가로가 되는 게 더 좋겠죠. 가로로 제가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할 거예요. 이때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기능, 이 바로 스크린캐스트인데, 스크린캐스트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예를 들어 갤럭시, LG 뭐 외에 또 외국의 여러 가지 스마트폰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지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이 기능이 지원이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런 기능이 있다면 나는 아이폰이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겠다, 또는 안 쓰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걸 수업 시간에 쓰면 되겠다 등등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방송하는 중에 여기 보시면 스크린캐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들, 요 5번째 보시면 스크린캐스트라는 요 아이콘이 있죠. 얘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전송 녹화 중에 민감한 정보 노출 주의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시작시켜 볼게요.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해보세요. 시작. 이러면 이제 이 화면을 방송하는 거예요. 이 화면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파워포인트를 제가 실행했었죠. 파워포인트를 다시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 화면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 PDF, 뭐 한글 또는 그 외에 스마트폰의 앱에 이 뭐 여러 가지 화면 내용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수업 중에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스크린캐스트를 이용해서 이걸 그대로 방송하시면 되고, 지금 이게 방송되는 중에는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 이렇게 댓글이 쪼르르 달립니다. 자, 댓글이 조금 화면을 가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 이거 써보시려고 하면 모바일 파워포인트, 스마트폰용 파워포인트 앱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설치하시고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잠시 설명할 테니까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해보셔도 돼요.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미리 해보셔도 되고요.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바일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수업을 하실 때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슬라이드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넘기면 슬라이드가 진행이 돼요. 다음으로 방향이 이쪽인지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는 건 선생님들께서 책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이 딱 있을 때 책을 읽다가 그 다음 페이지 가실 땐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기시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기시면 슬라이드가 진행이 돼요.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책을 다시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되돌아갑니다. 수업을 하실 적에 모바일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하실 적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자, 얘들아, 미술 시간이야. 선생님하고 오늘 첫 번째 할 내용은 우선 무엇을 수업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후에 얘기해 줄 텐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줄 테니까 풀어볼까? 자, 선생님의 문제. 자, 다음 중 일본의 국보는 선생님이 지금 조선시대의 미술작품을 4개를 보여줄 건데, 이 중에 한 가지는 일본의 국보래. 과연 뭘까요? 첫 번째, 김홍도의 군선도. 두 번째, 정선의 금강전도. 세 번째, 신윤복의 미인도. 네 번째,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일본의 국보일까? 다 4명 다 조선을 대표하는 진짜 위대하고 훌륭한 화가들이고, 그 화가들의 훌륭한 걸작들인데 이 중에 하나는 일본의 국보야. 자, 뭘까요? 자, 이렇게 설명하실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요 S펜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 S펜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슬라이드가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잘 되는데. 자, 어쨌거나 자, 넘어가라.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걸로. 선생님들 한번 집에서 해보십시오. 모바일 파워포인트 연결되어 있는 이
S펜의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가 탁탁 넘어가서 슬라이드 발표할 때 요거를 누르는 걸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2번 누르면 이전으로, 1번 누르면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S펜을 갖고 계시다면 자, 보세요. 김홍도의 군선도.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위에 곧바로 쓰실 수 있어요. 김홍도의 군선도는 여기서 군은 여러 명의 선, 신선을 그린 그림이란 뜻이야. 총 1, 2, 3, 4, 5, 6, 7, 8, 8폭의 병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아주 많은 신선들이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등등 이렇게 직접 글씨를 쓰고 할 때 이 펜으로 이 위에다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거치대 위에 두고 있으니까 글씨를 쓰기가 어려운데 이게 바닥에 있으면 훨씬 더 손을 딱 대고 글씨 쓰기 편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잠시 1초 정도 지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보세요. 모바일 파워포인트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글자를 쓰다가 넘겨야지 라고 하면 안 넘어가요. 왜 이렇지? 글자 쓰다가 안 넘어가요. 사실은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펜으로 이렇게 쓰다가 손가락으로 미는 걸 하고 싶으시면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미시면 돼요. 자, 글자 쓰고 잠시 기다렸다가 밀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글자 쓰고 곧바로 밀면 이렇게 됩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중에 여기 윗부분을 가보시면 그래서 선의 색깔이나 또는 뭐 지우개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제 이 설명이 뭔지 잘 이해하시겠어요? 민감한 정보 노출에 주의. 이 말은 선생님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되게 했을 때에는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라이브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고 뭐 속보 이런 거 막 뜹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안 될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라이브로 나갔다 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위에 슬라이드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방해금지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보시면 방해금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해금지를 해놓으면 전화, 문자, 카톡이 이렇게 막 뜨는 것들이 안 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까똑 뜨면서 딱 나와가지고 야, 너 오늘 나랑 술 퍼먹기로 했지? 뭐 이런 거 뜨면 얼마나 수업이 민망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선생님이 실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 아닌 게 좋은데 그 스마트폰을 쓰시게 될 때는 가능하면 무음으로 하고 방해 금지 같은 거 다 지정하셔서 수업을 하시는 게 좋겠고 처음부터 갑자기 나 오늘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이걸로 라이브 한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몇 번 연습해 보시고 또 녹화해 보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크린캐스트 방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뜨고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제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건데 제가 이쪽 카메라를 뒤쪽 카메라를 해놔가지고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스크린캐스트로 방송할 때 교사의 얼굴이 뜨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네모칸입니다. 얘를 누르면 카메라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채팅도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다시 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누르면 요 화면이 쪼르륵 접혀요. 자, 누르면 그리고 이제 라이브를 다 진행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수업 끝냅니다 하고 돌아가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오게 될 거예요. 다 끝나셨으면 엔드를 누르시면 되겠죠? 엔드. 자, 그래서 선생님 이 원고에
강의 원고에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에 대한 이런 설명들도 다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출력해서 놓고 보시면서 하나 둘 한번 따라해 보시면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설명드리고 편집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하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라이브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이브. 세울게요, 제가. 자, 세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라이브로 진행했는데 옆에 보면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이 비디오는 라이브로 방송 내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저장만 하겠다라는 기능으로 쓸 때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를 선택하시고 이 비디오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 녹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 녹화되고 있지요. 하지만 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라이브가 아니니까. 이렇게 녹화를 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하고 싶은 걸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역시 제목을 띄우신다던가, 자, 또 음악을 넣으신다던가, 그림을 넣으신다던가, 그리고 조금 전에 선생님들과 수업했던 아주 알짜 기능 중에 하나인 스크린 녹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라이브 방송할 때는 스크린 캐스트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녹화할 때는 스크린 녹화라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녹화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것과 파워포인트로 수업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녹화로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아셨어요? 목미도 원도는 1번의 국보였습니다. 호호호.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하신 후에 다시 요 사각형 여기를 누르면 카메라 보이기 이거 있지요. 채팅창은 없어요. 어차피 이건 채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는 되돌아가기가 없고 이걸 이 상태 그대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녹화 종료를 딱 누르면 동영상으로 딱 저장하면서 끝나요. 자, 끝났어요. 되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라이브의 과정과 똑같이 녹화 기능으로 그대로 영상을 다 만드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실제로는 녹화로 먼저 몇 번 연습하시고 나중에 라이브를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녹화를 다 하시면 저장하실 수 있겠죠? 깜빡하고 저장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브나 또는 영상을 만들어서 수업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사실 없어요. 저는 근데 수업하다가 자꾸 뭐 미술이니까 또 실기 수업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45분인데 자꾸 30분 넘는 수업을 하고 하는데 30분도 애들에게 온라인 수업할 때는 좀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수업 정도를 만약에 녹화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 저장했어요. 선생님들도 저장해 보시고 이 화면에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화면에서 편집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편집. 그러면 이렇게 녹화 영상을 편집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 편집 기능이 진짜 꿀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영상이 자, 이만큼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만큼 촬영했어요. 그래서 영상의 시작부터 쭉 녹화를 해서 이 정도 길이의 영상을 만들었으면 현재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영상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있는 흰 줄은 이렇게 계속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겨 보니까 여기 시간 진행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1분 24초에서 저는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보셔서 이 정도의 영상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면서
보여지는 건 현재 요 흰 선이 있는 영상이 딱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재생을 하면서 녹음된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이 프리즘 라이브 앱에서 진짜 필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실제로 동영상을 이렇게 수업 자료로 녹화했을 때 아마 앞부분 잠시 동안은 없애버리고 싶은 영상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누르고 파워포인트 열고 뭐 파일 열고 여기는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데고 필요한 데인지를 찾으세요. 나는 여기서 여길 기준으로 이쪽은 필요 없고 이쪽은 영상이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찾으시면 예상되세요? 가위를 딱 누르고 여기에 있는 자르는 버튼을 딱 누르면 잘려요. 여기가 또 끊어져서 두 개의 조각이 됩니다. 잘리면서 두 개 조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 아니면 이것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걸 선택해 볼게요. 자,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쪽 선택하니까 이쪽은 선택해서 해제되었죠. 이걸 선택해서 야, 너 필요 없는 부분이야 선택하시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텐데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휴지통을 누르면 삭제돼요. 아, 이럴 수가. 이제 불필요한 앞부분 삭제되고 없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뒷부분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필요 없네 라고 하시면 역시 거기도 자르기를 눌러서 또 끊어내시고 불필요한 부분 선택하시고 잘라버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영상에서 선생님의 실제 수업 장면 필요한 부분만 딱 남겨놓으실 수가 있어요. 다 끝나시면 자, 해보시고 막 잘라보세요. 막 중간도 막 자를 수 있겠죠. 영상이 이만큼인데 중간에 이만큼 내가 실수한 게 있다. 또는 내가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와가지고 엄마 밥 줘! 막 이런 얘기를 했다. 야, 이걸 라이브로 보낼 순 없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찾으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애가 나한테 와서 엄마 밥 줘 한 구간이었다. 불필요한 데다 라고 하시면 역시 거기도 삭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앞부분, 뒷부분, 중간 부분 없애버리고 싶은 영역들을 자르고 잘라서 선택해서 삭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자, 여기에 있는 V를 눌러서 완료하세요. 그리고 다 끝나셨으면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한 모든 게 다시 영상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전 저장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니구나.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편집하러 들어와서 자르기 일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구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색조를 바꾸거나 근데 파워포인트를 보여줄 때는 색조 바꾸는 게 별로 필요가 없겠죠. 또는 재생되는 속도가 좀 바뀌는 게 좋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쓸만한 건 요것들입니다. 처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배경음악을 따로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거면 배경음악을 나중에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경음악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영상에서 이렇게 배경음악이 짠 들어가서 이렇게 음악을 넣으실 수 있어요. 내가 영상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음악의 첫 부분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영상의 가장 첫 부분과 음악의 가장 첫 부분 이렇게 당겨 보시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첫 부분이 딱 맞으면 영상과 음악이 함께 진행된다가 됩니다. 어쨌거나 음악을 이렇게 넣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소리가 녹음된 소리가 작다라고 하시면 키우시면 되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작게 하시면 됩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하실 땐 아마 100%가
기준이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크게 하면 될까 하셔가지고 음성을 더 큰 목소리로 만드실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수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 때 선생님들 아까 해보셨던 것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되는, 자 여기 눌러보시면, 손가락 눌러보시면 애니메이션 되는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뜨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 이렇게 선택하시고 화면을 콕 찍으시면, 잘 보세요 선생님, 영상의 그 순간에 선생님이 지정하셨던 그 영상의 그 순간에 애니메이션이 뿅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프리즘에 유료 버전이 있지는 않아요, 그쵸? 않아요. 그래서 이 프리즘을 무료로 쓰고 있는 중이라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같은 이런 기본적인 문구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나오면 좋겠는지를 딱 보시고, 나 이 순간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딱 눌러 놓으시면, 그리고 화면, 여기 지금 저는 화면이 허해서 잘 안 보이는데 딱 누르시면 그 순간에 그 애니메이션이 빵 하고 나타나는 게 돼요. 마음에 드시면 체크.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게 눈에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뭐 예를 들면 난 여기쯤에 내가 직접 글자를 써야지 라고 하시면 이렇게 눌러 들어가서 글자를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 글자, 이렇게 손으로 쓴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야 조금 더 오래 나오도록 해라, 아니야 더 오래 나와야지 돼, 이렇게 이 길이를 계속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되는 부분도 조금 더 일찍 시작돼야겠네, 아니면 더 늦게 시작돼야 되겠네, 이런 것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체크. 이러니까 타임라인에 글자를 넣은 구역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빵빵 터지는 구역들이 나눠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무슨 텍스트가 나타나게 할지, 야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놓으면 나중에, 자 까매서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애니메이션이 그 순간에 이렇게 텍스트가 그 순간에 나온다, 이런 걸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하고 저장 누르고 이렇게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걸 찍 하면서 다 저장해야지 라는 게 딱 끝나야 진짜 끝난 거예요. 혹시 긴가민가 싶으시면 자꾸 한번 해보세요. 나 저장했나? 요즘에 까먹해 눌렀을 때 이미 저장된 파일입니다 나오면 내가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확신 없으면 자꾸 저장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구와 함께 안내가 나옵니다. 혹시나 이 프리즘 라이브를 꺼서 영상을 어떻게 불러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은 프리즘 라이브의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 저장했던 영상들이 여기 목록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저장해 놓고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까라고 하실 때 나중에 프리즘 라이브에서 이렇게 눌러서 영상을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 불러온 영상을 편집하면 역시 이런 식으로 다 편집을 해서 진짜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어요.